매년 매 시즌 그랬듯이 좋지 않았던 영입들도 이번 시즌에 많았습니다. 금액에 비해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었고 수많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었죠. 또 데려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활용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영입 첫 번째 선수 맨유의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첼시에서 6,420만 유로, 하나 약 950억 원을 주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에릭 칸토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달았던 등번호 7번을 주면서까지 말이죠. 테나흐에게 마운트를 데려오는 이유를 묻자 테나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드필더는 공격도 해야 하지만 수비도 해야 한다. 난 그가 우리 팀의 역동성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테나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추론해봤을 때 맨유는 마운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카세미로와 브루노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역동성을 추가하는 역할입니다. 전성기가 지난 카세미로에게 부족한 기동성을 채워주고 브루노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활동량을 채워주면서 중원을 커버해주는 역할이죠. 두 번째,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맨유에게 적합한 엔진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풀백인 루크쇼가 올라올 때 마운트가 그 공간을 커버해주는 것이죠. 혹은 공격 시에 직접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 박스 타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었죠. 많은 활동량과 좋은 공격적 재능을 가진 마운트였고 테나흐는 그 두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부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14경기에 출전했지만 대부분이 교체였고 나왔을 때도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513분밖에 뛰지 못하면서 정말 이적료가 아까운 활약을 보여줬죠. 마운트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에 맨유에는 마이노라는 어린 선수가 쭉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마이노는 심지어 맨유 유스 출신이라 상징성도 더 뛰어납니다. 물론 완전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두 선수의 뛰는 위치로 고려해봤을 때는 앞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마운트가 과연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마운트는 이번 시즌 꼭 지난 시즌 못한 것까지 다 토해내듯 잘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이라는 건 24-25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아스날의 위리엔 팀버입니다. 아약스로부터 4천만 유로, 하나 586억을 주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아르테타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대를 많이 받고 온 선수입니다. 아르테타는 팀버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스날은 빌드업 시 3위 빌드업을 수행합니다. 볼란치 한 명을 냅두고 풀백이 안으로 개입하면서 센터백 3, 미드필더 2명의 3-2 빌드업 형태를 만들죠. 이때 팀버는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의 양쪽 스토퍼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안으로 파고드는 풀백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르테타가 좋아하는 후방 빌드업에 딱 맞는 선수죠. 당장 이번 시즌만 봐도 베나이트 혹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른쪽 풀백에서 베나이트 배터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팀버가 베나이트의 자리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혹은 왼풀백 자리에 진첸코나 토미야스 대신 선발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선수가 팀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1라운드 노팅엄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그대로 거의 시즌아웃이 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아스날이 유럽 대항전과 리그, 컵 대회를 병행할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죠. 결국 마지막 경기인 에버튼전에서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고 교체로 21분 정도 뛰었습니다. 야심차게 데려온 선수를 첫 경기만에 시즌 아웃당한 건 팀적으로 아주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죠. 팀버가 없는 동안 베나이트는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토미야스도 필요할 때 준수한 활약을 펼쳤죠. 물론 진첸코가 잦은 부상과 폼 저하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합니다. 이럴 때 과연 팀버가 돌아와서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최악의 영입 세 번째 선수, 첼시의 로메오 라비아입니다. 사우스햄튼에서 6,210만 유로, 하나 약 921억 원을 주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아마도 첼시는 라비아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이세도와 투볼란치를 형성했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이 전진하면서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카이세도가 아예 휴식을 취하는 날엔 카이세도의 대체로 뛸 수가 있습니다. 엔조 같은 선수와 투볼란치를 형성하는 것이 있겠죠. 카이세도와 비슷한 듯 다른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폼이 올라온다면 첼시의 전술적인 비틀기로 사용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부상입니다. 라비아도 올 시즌 딱 한 경기만 출전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교체로 약 32분 뛴 게 전부입니다. 어떤 데선
1분에 31억씩 썼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2004년생 어린 선수라 아직도 뛸 날이 많이 남긴 했지만 너무나도 적은 플레이 타임이죠. 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해입니다. 라비아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 동 포지션의 경쟁자 카이세도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없으면 정말 티가 나는 선수가 될 정도로 첼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됐죠. 일단 이제는 라비아가 첼시 팬들의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진 느낌이 들고 다음 시즌에 반전을 무조건 노려야 합니다. 이미 첼시엔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아서 자신이 치열하게 극복해 나가야겠죠. 추가적인 선수들로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산드로 토날리입니다. 뉴캐슬에서 정말 야심차게 데려온 선수이지만 배팅 이슈로 경기에 뛰지 못했습니다. 부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배팅으로 뛰지 못하는 건 질이 아주 나쁘죠.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무튼 공은 참 잘 차는 선수인데 뉴캐슬에겐 아쉬운 영입입니다. 두 번째는 맨시티에서 영입한 마테우스 누네즈도 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야심차게 영입했지만 워낙 맨시티의 주전 선수들이 강력했고 나왔을 때도 그냥 평범한 활약들을 보여주면서 패배 남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900억을 지불하면서 데려온 선수인데 금액 대비는 참 아까운 선수입니다. 마지막은 크리스토퍼 은쿤쿠입니다. 은쿤쿠도 라비아에 가려서 그렇지 제대로 돈값을 하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많은 경기에 뛰지 못했으나 확실히 나올 때는 잘하긴 했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에 첼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즌 실패라고 불릴 수 있는 영입들을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봤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